오늘은 나를 응원하는 시간, 강점 찾기, 긍정적 마음, 가진 준비하기, 타이틀은 근사하죠. 그래서 좀 카톡방에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강점과 재능의 차이.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벌써 뉴욕이신가? 벌써 뉴욕? 벌써 산티아고 어디라고 그랬지? 음, 미국에 가셨나? 재능은 타고난 거라고 하고, 강점은 본인이 언제든 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점이지만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다음에 재능은 타고났다 그러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없는 재능보다 부족하더라도 노력해서 한번 강점화 시키고 잘하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초기 성인을, 초기 성인이면 20대쯤 되겠죠. 그런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이런 젊은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우리도 뭔가 새롭게 진단받고 새롭게 시도를 하고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활용을 했고 예전에 제가 동료 상담사 그 전에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랑하고 싶은 뭐 신체 구조, 성격 이런 거를 50가지, 100가지 적어보자 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그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음, 음, 이제 새롭게 알아진 강점. 그러니까 이 강점은 언제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 네. 음. 그래서 제가 자랑하자라고 했는 표현이 뭐 24가지 강점들 해서 여기서 뭐 호기심이 원래 없는데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아주 잘 해온 경험담 이 중에서 한번 한 사람씩 연관 지어서 아니면 원래 없던 그런 게 강점이 아니고 약점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강점으로 변해서 있더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여기에 24가지 강점들 해서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 정의감, 절제력, 영성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용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미덕도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받으려고 생각도 못 해봤고 아니면은 주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네, 그런 게 용기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진단받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약점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저한테 강점으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도파민이 부족하다가 도파민을 채워 넣으니까 그 용기가 생긴 건지, 과- 도파민이 과하면 ADHD처럼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적당하게 과해서 용기가 생긴 건지, 좀 그 부분은 저도 그냥 웃으면서 약부작용이다라고 하지만 약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영성의 미덕에 보니까 감상력, 감산, 낙관성, 신앙, 용서와 연민, 유머, 감각, 신명, 이게 영성의 미덕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는 영성의 미덕하고는 좀 거리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 감각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어디 돈 주고 배우러 갈 때 없나,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 혼자 자책할 때가 있어요. 이 유머 감각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작업하는 것이 뭐 좀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으쌰. 그래서 우리 누구부터 시작해? 1등으로 들어온 스폰님. 예, 저는 6가지 중에 글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라 하니 굳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4번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4번에. 정의감. 예, 4번에, 4번에 좀 가깝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고,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전에는 4번에 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 4번에 시민의식이나 지도력 공정성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예. 뭐 뭐라고 에피소드 이런 거는 또 없을까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4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이제 팀워크 이런 것도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냥 사원으로 있다가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더 이제 팀워크 이런 게 필요했고 사람 마음도 읽어줘야 됐고 뭐 일도 깔끔하게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조금 파킨슨 이후에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고 지금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정의감 쪽에 가깝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꾸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리더십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이제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예, 아이들도 있고 그 6가지 중에서 다 예, 한 군데씩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테스트 하는 용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한번 예. 넣어드리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이 어느 쪽인지를 테스트하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걸로. 그래서 아, 머리 못 대고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예, 지금
평가부터 하고 하려니까 너무 유할 것 같아.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고, 제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별명이 이제 변호사였는데, 제가 똑똑해서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제가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심리 쪽에는 좀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약간 불쾌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같이 일하는데 팀워크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조금 4번 쪽에 가까운 이유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준 거? 그거 같아요. 그때는 그게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알면서도 조금, 알면서도 제가 자꾸 몸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사례로 용기를 지난번에 용기라고 했었는데 저는 용기를 그 파킨슨 진단받고 용기라는 거를 내어서 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통쾌하면서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했다라는 것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시댁에 제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뭐 하는 일이 이렇게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모든 것을 도맡아서 중간에 일찍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시댁에 일이 있는 날은 남편하고 저하고 차 2대가 동시에 다 들어가요. 저부터 들어가고 남편이 뒤에 들어오고 아이들은 뒷전으로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척까지도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저한테 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알았어요. 생각해보고요 하고는 끊고는 차 타고 나오면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받고는 심호흡하고 차 갓길에 세워놓고 그게 보여야지 얘기를 하지. 달달달달 떨면서 감점 이런 거에 뭐냐면은 시숙모님이 편하다. 해야 되는 제사를 저보고 제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못해요. 그거 할 시간도 안 되고 몸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만 아유 자네 많이 컸네 이러고는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그래도 이제 내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내가 그런 전화를 숙모님한테 했다 했더니 잘했네. 이제 남편이 잘했네라고 해서 한 번 그게 물꼬가 터지고 나니까 용기라는 거가 생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뭐 이렇게 제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요렇게 한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하자 무조건 다 말하자 어디든 들이대보자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긴 것 같아 자신감 한번 자신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니까 괜찮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정도는 아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건 아닌 걸 아니까 시도를 한 거였고 그리고 마침 또 남편이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니까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자랑질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 제가 두서없이 너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리더십보다가는 그 멘토링 역할이 잠깐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거는 반드시 또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요런 거를 제가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진단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진단받고 나서는
계속 제가 발을 뒤로 빼는 거에 이게 원래 내 성격인가 아니면은 이게 파킨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들어주는 그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보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입장 순서대로 우리 구름도사님. 예요? 음, 소리가 저는 나게 아까 해봐. 그 여섯 가지 그 사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거기 구애됨 없이 그냥 자랑질을 일한다 그러면은, 어, 그, 뭐라 해야 되노? 음, 자존감 높게 평상시에 들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이렇게 그 살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럼 어떻게 경우가 소리 나게 있거든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그냥 난 이 글씨 보려고 이거 킨 거야. 소리 잘 나는데. 그거. 이거 안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 딜라님, 프린트를 해놨으면 몰라. 지금 너무 잘 들립니다, 지금. 아, 지금 하고 핑크님, 저희들 두 분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분이 안 이제 들려.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는 작동이 잘 되는데, 이제, 김진호 형님 안 지금 들리시나 보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리시버를 하나? 설명 좀 드리세요. 지를 때 메시지를 어떻게 쓰면 맞나? 열미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찔레님, 김진홍 이사님. 지금 우리 핑크님이 와이프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소리가 나가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리? 핑크님은 지금 24개 그거를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보고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보고 싶어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의 이야기는 저는 이어폰으로 듣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계속 할까요? 구름도사님 시작해 주세요. 예, 그 여섯 가지 분류나 물리치기 상관없이 저는 말씀드릴게요. 향락님과 비교하면은, 향락님께서는 이제 병을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시피, 이타적인 삶,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감이라 그러나 매사에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박킨슨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일신상에 이제 신변 정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박킨슨은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오고 막, 극심한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의 치욕을 받다 해야 되나? 아마
그래서 지금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지금, 새로운 삶을 얻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어, 제가 이제 이 파킨슨이라는 병을 확정이 되고,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극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형님하고는 저하고는 좀 많은 계획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걱정을 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제 자신을, 되도록이면은 이제, 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험을 했으니까, 제 자신을 지키면서, 어,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저희 이런 경험 자체가, 어, 저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는 분한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 저 나름대로도 이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서, 소시민적이지만은 그런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천 하나하나가 뭐 특수한 사례에 들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저희 사례가 희망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 학교 근무라든가, 또 제 개인 집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소시민적이지만 그래도 이제까지는 제 자신을 잘 보살피면서 잘 살고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사실 몇 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21년 7월 달부터 약 복용 시작하면서, 거의 한 3년 넘게, 약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뭐, 상당히 걱정하듯이, 어, 거의 팽 비슷하게 이렇게, 아는 지인들은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님께 보내긴 보내는데 저는 외면하고 뭐 그랬던 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울 모드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메타인지가 작동돼가지고 간혹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 그런 면에서 향락님을 보면서 저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향락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삶의 시작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향락님처럼 뭐 그런 그야말로 모범적인 삶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조금은 전이 되면서 저도 타인의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채워 나갑시다. 그거 애교 같은 유머 같기도 하고, 그거 좋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감사합니다. 있는 예, 아우성 애교. 멘트, 그런데, 아우성 멘트라기보다는 상랑님께서 본인이 모르는 만큼, 아마 모르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희망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지난번 포항 모임에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한우 모임 포항에서 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항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경주에서 이리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희망이라든가 또 뭐 연대 그런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괜찮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라 했더니 저를 칭찬해 주신 거 맞죠? 응.
저의 칭찬이기도 하고요. 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킨스님 입장 순서대로 할게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이 글을 보면 답답해요. 이게 글이 약간 뭐라 그럴까? 테두리하고 구속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단어는 신명이라는 단어 하나 마음에 들고요. 저는 원래 병 나기 전부터 태어났으니까 잘 눈을 다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스타일이라 남체라 저만 알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거는 말을 잘 들어주죠. 말을 잘 들어주는데 사실상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환우들하고 뭐 뭘 할 때 뭐 베풀거나 이끌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근데 이제 환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불만하고 울부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좀 답답한 거.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뭐 깊이 따져보진 않고 감각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감각적으로 속내를 느끼는 감각이 좀 있어요. 뭐, 이게 주제하고 안 맞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뭐를 느낀다고요?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맨 끝에 한번 마무리. 아, 그 감각적으로 예, 그 사람의 속내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예, 만약에 내게 이제 무언가를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거나 아니면 예. 뭐 뭔가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의 발로로 나오는가 어떤 감각을 충족시키고 저 싶어서 사람, 하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요,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무의식적이고 욕구적인 이런 걸 예.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가 말을 하거나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고 싶고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하는 그 이면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아, 오늘 킨서님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너무 추상적이십니다. 괜히 상학생이라서 그런가. 아니,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명나게 사신다라고 표현했고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사신다? 신명나게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단어가 다가온다고. 이 많은 단어들이 많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신명 하나 들어왔어요. 신명은 열정 넘치고 하나에 흠뻑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 뒤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냥 그 단어.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음, 그,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면은 그 왕의 남자? 그 뭐라 그러지? 두, 두 사람이 이렇게 판소리를 하면서 막 즐기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 네, 그런 걸 신명나게 논다고 하잖아요, 보통. 예, 예. 그런 거를 중시 여긴다고요. 음, 이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속내를 안다고 하니까 속내를 들킨 느낌이 들어요. 아니 맨 처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가 킨스님 처음 봤을 때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상 찍어도 돼요라고 물어서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혼자서 아주 잘 놀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간담회 장소, 제 기억에는 두 번째 간담회 장소인데,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전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좀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얼른 사진 찍어주세요. 동영상 찍어주세요. 그냥 들이댔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 나는, 아니, 진짜 뭐라고, 쉽게 용기라는 단어 적용보다는 그냥 어떤 걸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접근을 쉽게 한다라는 의미로 피디님 보자마자 잘 만났다고 나 동영상 찍어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이 얼렁뚱땅 당황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 참 향락님이 그 제가 향락님을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환우들이 불만하고 울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향락님은 그거를 좀 구체화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표현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향락님을 높이 사죠. 오늘 저 어렵다. 받은 거 맞죠? 네?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칭찬이죠. 자기 칭찬, 자기 자랑하라니까. 오늘 아니, 저는 유머 감각을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요. 키스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 유머 감각이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유머 감각은 배운다기보다는 타고나는 게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니, 자연스럽게 유머 감각도 노력하면 길러지는가? 이거 길러진다고 되어 네요 약점을 강점화 시킬 수 있다라는. 하느님, 네, 이어주세요. 네. 오늘 얘기는 좀 되게 각자 의견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킨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대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6가지 강점에다가, 아니, 6가지 뭐죠? 미덕에다가 24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저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덕이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하고 훌륭한 성품이나 행위를 미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스푸님이랑 통화하면서 스푸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저 3번에 가깝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동료 상담사 할 때 장점 50개, 뭐 100개 이거 쓰는 거 다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늘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분명히 50개, 100개를 썼는데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많이 여러 사람하고 많이 만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해져 있는 사람 몇 명만 만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아싸였거든요. 인싸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는 아프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예전에 좀 약간 그 차갑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감정 표현을 안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막 주책 아줌마가 돼가지고 눈물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 또 금방 같이 동화가 되고 막 그런 거라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진 것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또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안 되면 포기하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예, 안 되면 포기하는 건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해도 괜찮고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그 6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영성의 미덕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유머 감각하고 다들 얘기하셨지만 그 신명하고 저한테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뭘 시작을 잘 못했나.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다들 힘들어. 실례님, 순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까 7시에 키니까 그게 안 들어와갖고 링크가 7시 반. 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6가지 미덕하고 24가지 강점 그거를 그거에 비춰서 자신을 좀 평가해봐라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재능은 약간 유전적인 타고난 것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일 수도 노력해도 못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강점하고 이런 성품 관련된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은 약점이지만 강점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용기라고는 없었는데 이제 용기가 생겨서 그게 이제 원래는 아주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제 나름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24가지의 이런 사례들이 뭐 사랑할 능력과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뭐 예견력이 있었다. 아니면 창의력으로 어떤 일을 해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 연관지어서 자랑을 좀 해달라.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요? 자기 자랑.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기가 잘하는 솜씨 자랑, 외모라든지 아니면 성품이라든지 그런 자랑을 한 50가지, 100가지 적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했던 게 저는 손가락이 길다, 키가 크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주근깨가 별로 안 생긴다. 이것도 제 하나의 장점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 전과 진단 후의 어떤 삶이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약점이었지만 충분히 강점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뿌듯한 적이 있어. 그게 나는 약점인 줄 알았는데 강점으로 와서 지금 충분히 자랑하고 싶은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글자만 들여다보니까 답답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저희는 이제 각각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핸드폰을 보고 찔레님은 노트북을 켜놓고 있고 그래갖고 한 사람은 그 6가지 미덕과 그거 써주신 거를 좀 띄워놓고 노트북에서 제 거 가지고 같이 줌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러 갔는데 아까 찔레님이 뭐라고 한 건지 나는 내가 옆에서 들어도 아마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찔레님은 귀가 현찮으니까 보청기를 통해서 직접 소리가 들어가게 들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소리가 안 나와. 노트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켜라.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방에 와가지고 서재에 와가지고 이제 노트북에 있는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6가지 미덕하고 강점을 지금 띄워놨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됐어요. 그런데 그냥 핸드폰만 줌만 키니까 한번 읽었던 게 생각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거를 6가지 미덕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덕 1번 중에서 첫 번째 호기심. 저는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갖고 질문이 많아요. 그래갖고 장점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단점도 되겠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상대방은 귀찮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런 쪽에서는 호기심이 연구의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건 왜 저럴까, 거기로부터 연구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잘 선택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질문이 많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같이 탄천 걸으면서 요즘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일찍 나가요. 6시 반쯤 나가갖고 걸으면서, 근데 찔레님은 질문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질문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궁금한 게 없냐? 나는 뭐를 하나 해도 너무 궁금한 게 넘친다. 그,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궁금한 게 없고 질문이 없는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긴 뭐든지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냥 받아들이고 끝이래요. 근데 저는 받아들이는 거와 궁금증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을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호기심이 저는 이제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학구열. 네, 그것도 학구열이 있으니까 제가, 교수 생활 잘 했죠. 그 다음에 또 판단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교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장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것이 비교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는 전공과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 절제력 나오죠. 자기 통제력,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5번째. 절제력도 제가 뭐 비교를 한다면 남편하고 비교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비교할 때 저는 절제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마 찔레님도 부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찔레님은 절제력이 제가 보기에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저는 절제력이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마지막 영성의 미학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만물에서 아름다움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시인이 됐고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이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반면에 찔레님은 우리 희망연대에서 가방끈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가방끈인데 본인의 가방끈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더 내색도 안 하고 뭐 이력서 쓸 때도 표시도 안 하고 이번에 임원 이력서 쓸 때도 제일 간단한 거 아주 기본인 거 그거만 써서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방끈 깁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긴가 보다. 가방 예? 공부를 적어야지 되죠. 그래야 2단 근데 안 하려 그래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그래서 미국 유학에서 학위도 받고 그런 거 전혀 안 써요. 선생님 이력서 박수. 쓸 때 하나도 안 써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통계적으로 우리의 그 지적인 거를
올려주세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희망연대가 이러한 분이 일을 하면서 교육적인 거나 어떤 그런 그 학식적이나 이런 교양적인 것도 이런 갖춘 분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 연대의 또 자랑이에요. 저는 아이,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 누가 뭐 거짓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대로를 써줘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 그건 국가 것이니까 그런 음, 거 뭐 이제 그런 것도 대학은 나와야 되니까 학부 뭐 그거 2개 딸랑 써놨더라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무슨 자기가 예를 미국에서 들어서요. 공부하고 이런 거는 감사원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희망연대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아니, 이제 거리가 좀 우리가 있죠.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접수를 해도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그 같이 봉사단체에서 참여한다고. 그렇죠. 참여를 하면 우리 희망연대에 또 힘이고 자랑이에요. 제가 퇴직하고, 그렇죠.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음, 뭐를 할까 하다가 코로나가 왔고, 음, 코로나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등단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네, 그랬는데 굳이 등단을 못하러 해. 그냥 나 혼자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음, 분이 청주에서 고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이 시를 굉장히 잘 쓰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자꾸 저한테 등단을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는데 막상 등단을 할 때 뭐 이력이니 뭐니 뭐 다 써내잖아요. 경력이니 학력이니 뭐 써냈는데 그쪽에서 제 스펙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보통 시인으로 등단하는 사람들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 써낸 걸 보더니 그냥 뭐 대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우, 여기가 시인들이 모이는 데인데 내가 가진 그런 학력이 뭐가 도움이 된다고 시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그러한 학벌이나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그랬더니 사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인협회에 들어왔다 이거를 엄청 자랑거리로 여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깜짝 네. 놀랐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어느 단체나 뭐 학벌도 좋고 꼭 고 전공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벌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뭐 경력이 좋고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써줘도 좋은데 찔레님은 안 그래요. 보면 안 그래, 안 그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인 건지 저는 그런 겸손 안 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성격처럼. 겸손이라기보다 그건 자기, 겸손하고 달라요. 자기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성향적으로 성향이에요, 좋아하지 성향. 않는, 성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에요. 그건 겸손도 음, 아니야. 성향이야. 예, 성향이 나타내고 이러는 게 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을 사다 주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서 다 이렇게 보장을 내키는 게 이제 그런 호기심이 이 작용을 하고 또 반면에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어디를
떠난다 할 때 공항에 나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내가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은 좀 그런 넓은 호기심을 이렇게 가지고서 세상을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되었으면은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량이나 이런 것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배출이 되고 발휘될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평생 이제 직업이라는 게 반대 이제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힘들고 그랬는데 하는 사람 집이 돼서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내가 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는가. 음, 그러니까 직장에서 교육 파트를 맡을 때는 진짜 교육생들하고 신나게 이렇게 신명나게 일을 교육을 하셨고. 진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제 교육 쪽에 많이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런 면이 저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별로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이런 별로 그거를 가치를 안 두는 이제 그런 그게 결국은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계셨는데도 저희 사남매가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그러니까 1살서부터 3살까지는 엄마하고 있다가 3살서부터 6살까지 외할머니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18살까지 이제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은 또 따로 저기 할머니하고 이제 외할머니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는 동생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지금 이제 만나면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는 있어가지고서 이제 뭐 내가 용돈을 받으면은 그거를 모았다가 이제 엄마가 오면 엄마 용돈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책을 사기 시작해서 책 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 따뜻한 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을 이제 같이 집에 새들어 사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상당히 누나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누나 소리가 나면 목소리가 나면은 온통 정신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 시기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
그 명상록이라는 게 결국 전도서 마냥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쪽인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가 뭐래도 그거는 너하고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다 보니까 그 20대에 이미 그 40대, 50대 노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저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서 이제 그 상담 쪽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쪽으로다 이제 이 공부를 내가 했어야 될 일이 없었구나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계속 이제 그 그 생활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된 건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뭐 와이프나 할머니나 또 여러 사람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성우님 걱정돼요. 그리고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그런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아까 그 신명하고 이제 유머가 얘기 나왔는데, 유머는 결국은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락님이 유머를 하려면은 이 일에 몰두해가지고서는 유머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안 나와요. 여유가. 그러니까 우리 파킨슨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느 때인가 이제 그 여유를 가지면은 세상이 다 이렇게 그 유머를 가지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찔레님은 이상입니다. 그런 유머러스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찔레님한테. 있어요. 그게 예.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상입니다. 생을 돌아볼 때, 아이,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거를 가끔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누나가 없었으면 아마 서울대 법대를 갔을 거예요. 청주고등학교에서 다 서울대 법대감이라고 했는데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도 고대 법대를 갔으니까 뭐 그것도 잘한 일이긴 한데. 아니 저는 걱정했던 게 교수님이 그 누나의 존재를 모르실까 봐 걱정했는데 이미 알고 아니에요. 계셨다니까. 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그 명상록 읽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들었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가지고 한껏 바깥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취직 시험을 볼 때 감사원 공무원 쪽하고 외교관 쪽이 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면접 날이 겹쳤어요. 면접 날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 면접 날이 겹친 거를 자기가 알았으면 선택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외무부 쪽 면접 날은 쪽지를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었고 감사원 쪽만 자기 면접 날을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다른 날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원 합격하고 보니까는 외무부 쪽이 같은 날이었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어떤 운명인지 뒤늦게 생각하니까 당신 외교관 됐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해외 나가서 근무도 하고 그 성향으로 봐서는. 근데 일이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만 이제 교수부에 해외 유학 끝나고 교수부에 있으면서 사람들 전국에 뭐 시청, 도청, 감사직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교수 파트가 있어요. 교수부에 있을 땐 너무 신나게 하더라고, 일을.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신나고. 근데 해외 공간 회계 감사를 간다든지 뭔가 사람을 뭔가 징계와 관련된 일을 하러 갈 때는 막 천근만근이야.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쪽에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키우고. 근데 원래 감사원 일이라는 건 잘못된 사람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회계 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근데 그쪽에서 일할 때는 그랬었고, 교수 파트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 신나게 잘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유, 내가 감사원 가고 당신이 대학으로 가서 교수해야 이렇게 맞바꾸면 좋겠다. 저는 또 정의감이 강해갖고 잘못된 사람 처벌하는 건 저는 너무 신나요. 그거는. 그래서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학장할 때 그 단과대학 건물을 지었거든요. 단과대학 건물을 짓는 업무가 저한테 주어졌었어요. 그때 이 설계 건축 직원을 처벌한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게 그런 비리와 얽혀갖고 이제 그런 것도 잘 잡아내고. 그래서 나는 감사원 가면 참 일 잘할 것 같다. 근데 남편은 그런 쪽 상대방 잘못된 거 찾아내갖고 징계하고 막 이러는 거면 막 너무 자기 적성에 안 맞더라고. 오늘 두 분 자랑이 아니고 사실을 듣다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사실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네. 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뭐 희망연대에 와가지고 뭔가 저는 저대로 뭐를 도움이 될까 싶은 게 있고, 또 찔레님대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사람을, 더더구나 환자가 됐으니까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에서 청주 지부장 할 때 그때는 사람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정말 살리는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뭐 희망연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상담 쪽에서 일을 하면 잘할 것 아무튼 같아요.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아니요, 저는 이쪽에서는 저희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연대에서 아주 적절한 두 분이 어쨌든 행복하게 일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감사 잘하시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바톤을 써니님한테 넘길게요. 여신인 줄 알았어요, 여신. 써니 네? 여신님 올림푸스인 나오세요. 줄 알았어, 올림푸스. 누가요? 써니님이요. 써- 복장이 써니. 올림피스. 여신님 써니. 나오세요. 들려요? 들려요. 강점과 재능을 얘기하는 날인가요, 오늘? 강점. 저는 강점.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을 진짜 좋아합니다. 네? 가지하는 길, 시.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을 좋아합니다. 왜? 내가 가지하는 저 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짜릿하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도전 정신이 강점이 될 수 있나?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남자 일, 여자 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화장실 수도꼭지 2개 다 교체를 했어요. 해놓고 뿌듯했고요. 생각보다 방송을 하니까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하고 둘이 차를 타고 4시간을 가도 한마디를 안 하고 갑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이 말 안 하게 된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떤 말 한마디를 농담처럼 툭 던졌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로 갔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구나 해서 입을 다물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별명이 앵무새였어요. 앵무새. 근데 그 뒤로는 사람들하고 있어도 들어주는 쪽이지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우리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버릇이 돼 버렸어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건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사람이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뭐 강점이라고 하면 그건 나 자신한테 강점일지라도 상대방한테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강점을 따지자면 미모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유 서포터즈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강점. 언니도 오늘 헤어가 되게 이쁘게 잘랐는데 아니, 써니님에 비하면은 강점이 못해. 써니님이 강점. 음, 써니한테 고마운 게 환우들한테 표현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죠. 방송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생각보다 제가 냉정한 쪽하고 또 그 뭐라 그러지? 환우들에 대한 그 애틋함?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제 실제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셀프 케어가 왜 내 마음에 와 닿느냐?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네 알아서 해 그러는데 내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이 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의존해가지고 자신을 나약하게 나타낸 그 꼴은 또 죽어도 못 봐요. 막 성질을 내 내가.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결국은 성격이 더럽습니다. 끝입니다. 성격 더럽지 않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본성은 착해겠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포터즈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괜찮습니다. 내 스타일.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은 약점이지만 강점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보면 볼수록 강점의 깊이가 다 더 넓고 깊어요. 종류별로 다 대하면 대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 하신 분 누구지라? 회장님 안 하셨나? 자랑. 저예요? 네. 저는, 아까 킨스님 삶이 부러워요. 자기답게 사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 나. 그거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뭐 차분하다, 뭐 조용하다,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뭐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듣는데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마음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면 저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거가 좀 있는데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킨스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부럽다. 자기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 딸한테 나같이 잘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그게 엄마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내가 하여튼 작은 희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어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나는 진정한 나는 내가 닉네임을 처음에 소나무라고 그렇게 했는데 후리지아로 바꾼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어깨에 짐을 내가 내 성향적으로 어깨에 짐을 나도 모르게 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말 후리지아 같이 좀 보호받고 좀 연약하고 내가 나서서 안 해도 내가 할 일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를 오히려 내가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될지는 몰라도 나 아니어도 된다. 우리 아들, 딸도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자녀들 잘 키우고 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성향이 개인한 걱정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향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어깨에 짐이 더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회장님은 리더로서 자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운명론을 믿습니다. 회장님은 타고날 때부터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으셔가지고 그 어깨에 짐이라는 거 표현하는 건 표현을 하시는데 소명이죠. 소명. 다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팔자입니다. 아니, 소신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소명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내 소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오늘 많은 얘기를 하신 우리 찔레님 예전에 정말 6대 회장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정물통 같은 데서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데서 일하면서 찔레님이 엄청 정화되는 관계 얘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 하면은 다 알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잘 견뎌주셨어요. 서로 힘들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감사님이 이제 많이 말은 안 했지만 힘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호기심에서 우리 감사님은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가 박선영 교수님한테 전화 가서 잠깐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회장님 얘기할 때 약간 저도 지나온 세월이 생각나서 진단받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진단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던 걸 더 열심히 다녀라. 이런 말들이 더
좀 그냥 나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고 운동 더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약 먹으면 멀쩡하다.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그 나이 49살, 50살인데 그냥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은데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화와 분노와 뭐 모든 그런 것들을 역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걸 채우고 뭘 놓쳤을까 하면서 계속 찾다가 보니까 지금 셀프 케어도 뭔가 더 채워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단받고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진단받고 그 뭐지 한국사 그 능력 시험 고급 누가 치라고 안 했는데도 치고 90 몇 점인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틀려. 그러니까 오히려 뭘 놓치고 살아서 이렇지라는 그런 게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찔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제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못 내려놓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그 박선영 교수님하고 그 저기 그 전국 그 옥천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춤사위를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끈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몸 움직임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겨내기 카페 무궁화님하고 제가 울면서 춤을 췄거든요. 마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털어놓고 표현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것도 저한테는 이제 뭐 항상 누가 뭐라 그러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것이 언제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또 들어요. 아까 써니님 말할 때 조금 감정이 올라오더니 회장님 얘기를 하니까 나 혼자 또 울컥하다가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죠, 해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솔직히. 이게 제가 이런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너무 나의 분노, 나의 아픔을 여기다 너무 몰입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항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하거나 누가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딴지 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아요. 딴지를 안 걸면 불안해. 근데 저희 집에는 저희 남편이 딴지를 거니까 저는 또 오히려 괜찮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하네요. 찔레님 유머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뭔가 여유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박선영 교수님, 너무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박선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 주를 마감으로 할 건데, 마감할 때의 진짜 숙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나름대로 꾸며왔기 때문에 제가 놓친 걸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는 올해 이 셀프케어 상담사 과정 1기는 지금 상반기 1에 한 번, 그 다음에 2기는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더 많은 연구와 플러스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2기를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그냥 편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와서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못 본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중요한 전화 뭐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박선영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정태기 교수님, 한국치유상담연구원, 정태기 교수님이 하는 상담연구원에서 이제 그 총장님이 그 고영순 그 총장님이라고 대학원하고 치유원 총장으로 계시는 고영순 교수님이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댄스포 PD 거기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거기 댄스포 PD 그 교사 자격 그 증을 따시는 분들이 그 댄스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댄스에 오신 그 선생님 중에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희망연대 대표님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오신 댄스포 PD 그 두 분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그 댄스포 PD 만드신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댄스포 PD의 건강도 물론 그 육체적인 건강 치료도 하지만 그 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치유의 그런 감각이 있는 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그 치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파킨슨 댄스가 있으면 그냥 건강도 하지만 감정이나 이런 치유의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용순 총장님한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파킨슨 희망연대 박선영 교수님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가끔 감당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대표가 그 춤 테라피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답변을 못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 되게 그 깊게 받아들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미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그랬더니 고용순 교수님이 박선영 교수님을 불러서 그 희망연대에서 프로그램을 하냐. 그래서 한다 그랬더니 그 단체를 신경을 많이 써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청을 한 게 뭐냐면 마무리 우리 일기 동료 상담사에서 그 내 마음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지금 전화 온 게 어쨌든 총장님이 도우라 그랬으니까 마련하겠다. 9월에. 그렇게 하고요. 또한 우리 라이센스를 한국 그 치유연구원 라이센스를 뭐 총장님이 오늘 보고를 해서 뭐 그런 정도의 라이센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국 파킨슨 연대 그 동료 상담 그 내용을 다 봤을 때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금 승인해 주실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시네요. 하여튼 저희가 복입니다. 그것도 회장님이 아까 좋은
회장님이 아까 저 부럽다고 했잖아요. 음. 저 같은 돈만 있으면 세상에 발전이 없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을 하는 거죠. 지금 나 너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이 오신 건데, 우리가 한국치유상담연구원에서의 라이센스를 같이 해준다면은 저희는 정말 이 상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단연 동료 상담사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생들 힘내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정말 또 이렇게 끝에 가서 좋은 결과로 맺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20회 하고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그동안 공부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요,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이게 과정, 필기 과정은 시작은 이제 20회기 하는데 추가로 9월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워크샵이라고 해야 되나 1박의 그런 영성치유 과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인 공부는 공식적인 20회기는 끝내지만 추가로 상담 상담 기록. 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걸 다 끝내고 라이선스를 거치고 그렇죠. 내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올 한 해는 약간의 그 시범 과정,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만드는 과정, 그래서 하반기쯤 되어야 제대로 된 라이선스,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이 중에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아직까지 조금 몇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 임상이라고 하나, 그 실제 상담 기록. 일지도 적어도 몇 명 이제 제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이에요. 그래야죠. 근데 이제, 보호자 과정 셀프케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왜냐면 저는 제가 환자를 직접 돕기보다는 보호자들을 좀 돕고 싶은데, 똑같은 라이센스로 하시더라도 주 대상은 보호자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건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보호자로서 라이센스 갖는 사람은 저 혼자로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내년에 계속 해야죠. 2기를 또 저희가 해야죠. 이제 1기니까. 보호자 과정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보호자 과정은 그냥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한 4회나 5회 정도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은 비슷하니까 그렇지. 보호자 과정만 특별 그렇죠. 프로그램을 해서 예, 한 4회 정도, 제 생각은 한 4회 정도 만들어서 예. 보호자 교육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음, 그렇죠. 그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7월 말이나 8월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그 공식적인 건 끝나고 토요일 아침 7시는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누구누구랑 했는 그런 거를 와서 이야기도 할 기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토요일 저는 아침 이것도 방학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더울 때?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회까지 아침 7시에 하는 건 끝내고, 그 다음에 방학 쉬었다가 다음에 또 아니, 실습한 거 나누고. 저 개인적인 욕심은요, 토요일 날 그거 계속 하는데, 그거를 향나님께서 계속 너무 끌고 나가실 필요 없고, 우리가 한사랑회나 뭐 이런 데서 준 서적 있잖아요. 서적을 한번 교재로. 서로 돌아가면서 정리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야지, 책을. 그렇죠. 혼자만 그렇죠. 읽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적,
그렇죠. 단락을 상담, 정해서 하면 되죠. 실제 단락을. 상담에 그 이론과 실제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서로 이번 주에는 누가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냥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한 권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네, 하지 말고 챕터를 네, 나눠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자료들도 제대로 다 안 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시 되짚으면서 각자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네네. 복습도 우리 하고. 블로그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있는 자료 더 올리면 그걸로 돌리면서 보고, 또 킨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올리면 또 그걸 또 돌리면서 보고, 이제 편하게, 이 지금 화면에 몇 회 이거 빼고, 편하게 이제 자습? 자율학습? 요걸 한두 달, 두어 달 정도 더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환자들을 이제 우리 줌에 시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줌에 모시는 거예요. 들어오게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담 5회 정도 기록 숙제로 하죠. 대출 기한은 뭐 한 달, 두 달. 지금 7월이니까 9월 말까지 정해서 네. 어때요? 네? 저딴 한가는 못 들어. 상담 기록을 5분 정도 상담을 해서 그럼 그래서 내담자를 만나야 되잖아. 내담자를. 네, 내담자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만나는데 못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이 계시면 예. 정해 전화로 아니 그 감사님이 이사님 하셔도 되고 이사님이 감사님 해도 돼요. 아, 둘이. 네, 그렇게 해도 아니면,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오픈방에는 아마 보호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픈방을 나왔는데 맨날 양 얘기만 하길래 음, 그런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던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네, 해서 하면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실제 저기 상담 임상을 하고 나면 또 내가 또 그냥 하는 거하고 내가 상담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더 또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럴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뭐 옛날에 학생 대상으로는 많이 해봤어요. 기록도 다 남기고 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담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쨌든 뭐 윤리적으로 어쨌든 뭐 비밀은 보장되는 거니까 그런 인격을 믿고 하는 거죠. 오늘 근데 기간을 더 넉넉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 말, 9월? 네, 아, 9월 말 정도면 네, 9월 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월 달 일단 해보고. 그 음, 한우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오픈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도록 그런 과정, 그거를 편하게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토요일 줌은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뭐 굳이 빠지실 분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그게 또 교육이니까 어떠세요 생각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의견이 다르신 분 의견 주세요. 뭐 만나서 노는 건 힘들어도 줌으로 만나는 것만도 감사하고 반갑죠.
그쵸.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저는 네. 사주간은 아무래도 해외 네, 나가 있을 거니까, 미국, 예, 어려울 것 잘 다, 같고, 네, 미국 잘 다녀오시고. 네. 음. 상랑님 마무리는 상랑님 하세요. 저는 뭐 시작하면 또 이게 옛날부터 그 진단받기 전부터 상담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꺼내면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떤 거를 꺼내야 되지? 음, 뭘 꺼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상처를 음, 안 들키게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음, 거기다가 파킨슨 증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들부들 제 차례만 돌아오면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긴장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한데도 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게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또 이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가 내려놓았다. 그거는 네 감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가도 그냥 감정 얘기가 저는 흔들려요. 아직까지. 그냥 사회에서는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하면서 저한테 제어를 해 주시거나 어떤 멘토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한다고 해 왔는데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약간 꺾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셀프 케어 스타트업 일기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랑님 정말 고민 많고, 잘 버티고, 잘 지혜롭게 왔어요. 너무 훌륭해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저 한마디, 저 사이키 샀어요, 사이키. 오! 사이키. 집에서 막 춤추는데, 혼자 막 춤추는데 맹숭맹숭한 타서 저 사이키 샀습니다. 마이크에 달려 있는데 어? 마이크에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싼 걸로 일단 하나 샀어. 나중에 사면서 또 만족감이 있잖아. 사는 만족감. 나중에 갖고 와봐요. 응, 저는 방송 예약이 돼 있어서 오케이. 응, 이만병 엄마 나가 응.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수고 예,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자들 나가 다시 들어오세요. 써니가 나가니까 다 나가네. 다시 들어와. 어디 예. 카톡방에 다시 들어와. 안 끝났어요? 저녁들은 드셨어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녁들은 드셨어요? 우리는 아직 안 먹었어요. 어, 들어와라. 밥을 드셔야지. 잠깐만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응. 일어서서 이건 아니고 한이님 안 나가셨죠? 보여요? 네. 네.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여요? 네. 예. 로봇이에요? 아니요, 다들 일어서 보세요. 이게 지금 6분인데 한 3분 정도 해도 야야야 임마 너 딴 데 가.
소리 뭐예요? 커요.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흉곽이 열려 있어요. 스트레칭에 숨쉬기. 잘 안 들려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제가 이거를 이따가 잘 안 들려. 제가 이거를 방에다 올리세요. 이따가 올릴게. 이거를 공유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도수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이게 호흡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갇혀 있다. 이거 흉곽을 열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설 때도 약간 기립 자세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고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흉곽이 최대한 열린대. 열린 상태에서 이걸 열고 이 안에 폐나 심장이나 이것보다 이 뼈가 이 근육이 잘 움직여줘야 안에서 호흡이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원활하게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쭉 뻗으면서 이 흉곽이 쫙 열리도록.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네. 셔퍼에다 이거를 걸어놓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 흉곽을 갈비뼈하고 사이에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호흡을 이렇게 가슴을 열고 하는 거. 제가 이 물리치료사가 나름 전국에 유명한 리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유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우리 톡방에만 공유를 할 거니까 딴 데 돌리면 안 돼요. 이분이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영상은 제가 톡방에 올릴게요. 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